범부채. 붓꽃과의 단연초. 산지와 바닷가에서 자란다. 관상용으로 재배하기도 한다. 뿌리줄기가 옆으로 짧게 뻗고 꽃줄기는 길이 50에서 100cm이다. 잎은 좌우로 평평하고 두 줄로 배열되며 녹색 바탕에 다소 흰빛이 돌고 밑에서는 서로 얼싸앉는다. 꽃은 7에서 8월에 피고 지름 5에서 6cm이며 수평으로 퍼지고 황적색 바탕에 짙은 반점이 있다. 가지 끝이 1에서 2회 갈라져서 한 군데에 몇 개의 꽃이 달리고 밑부분에 4에서 5개의 포엽이 있다. 화피갈래 조각은 6개이고 타원형이다. 수술은 3개이고 시방은 하위이다. 삭과는 길이 3cm 정도이며 종자에 검은 윤기가 있다. 뿌리줄기는 약으로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범부채 이야기 4. 회갈색으로 변하게 두어도 그리 나쁠 게 없건만 납치를 하기로 했다. 간밤에도 가을을 타지 못하게 쥐띠들과 함께 거나하게 눈바람에 한낮을 게으름을 부리며 보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낯을 든 것이다. 말라가는 와중에도 아직 드문드문 꽃을 피우는 게 있는데 그건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크게 자란 것과 쇠뜨기 틈에 시달려 충분한 햇볕을 받지 못한 건 겨우 20cm쯤 된다. 그래도 살려는 의지는 강하기 이를 데 없어 건강한 것에 반이 반도 안 되는 꽃을 잠깐 피우고서는 꽃잎을 꽈배기처럼 베베 틀고는 열매 맺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 생명력의 감탄을 아낄 필요를 못 느낀다. 지금 내가 납치를 하는 건 범부채로 먼저 첫 번과 두 번째 기둥을 따라 돌려 심은 것부터 자르기로 했다. 열매가 달린 줄기는 며칠 번 베어냈기에 더는 아까워하지 않아도 된다. 화단 앞에 일자로 나란히 심은 것도 모두 베어냈다. 이것 중 어떤 건 올해 꽃을 피우지 못한 것도 있으니 까닭은 흙이 안 좋은 탓인 것 같다. 지난해 열매를 일정 간격으로 심었는데 싹이 나오고 자라는 속도가 느리더니만 꽃대를 만들지 못하고 볕이 잘 드는 바람에 부실한 잎이 누렇게 변했다. 이쪽에게 문제가 있는 건 볕뿐 아니라 물도 작용한 것 같다. 비가 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치고서 한참이 지나도 이쪽은 땅이 축축하다. 땅속을 타고 내리는 빗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다. 게다가 푸석푸석한 모래땅이므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장마철과 장대비에는 샛노란 수염뿌리가 뽑혀 쓰러진 게 맞았고 그때마다 다시 심어 꼭꼭 눌러주었으나 대부분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은 다를 것이다. 가을비가 뜸해지면서 제대로 크지는 못했지만 모두 똑바로 잎을 세운 걸 보면 이젠 뿌리가 비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 같다.
범부채를 빼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느낀 과정을 잠시 더듬어 본다. 좋아하기에 비해당 식물에 당당하게 넣어 심었고 뒤 텃밭에 10여 포기 미만은 어느 곳에서 뿌리를 슬쩍 해온 것이다. 그 바람에 뿌리를 옮겨 심고서 텃밭의 것이 가장 크게 자라 꽃대 끝이 내키만하게 자란 반면 씨를 심어 나온 싹은 그의 반도 되지 않았다. 처음은 연두색 보드라운 잎이 두세 개 나오는데 이때도 이것은 내게 즐거움을 주었으니 혹독한 긴 겨울을 견디고서 생명력을 드러낸 게 그 자랑이다. 잎이 점점 자라 줄기가 약간 보일 때도 이건 내게 즐거움을 주었다. 까닭은 이때부터 짙어진 잎이 옆으로 벌어지면 부채 모양을 한 게 그 자랑이다. 더 자라면서 줄기는 약간 구불구불 좌우로 휘어 점점 더 부채 모양을 하면서 이건 내게 즐거움을 주었다. 줄기가 굵어지면서 흰색이 되는 잎꼭지와 진한 녹색 잎의 조화를 보인 게 그 자랑이다. 그러다가 한여름에 호랑이 무늬 같은 점이 박힌 꽃을 피우면서 이건 내게 즐거움을 주었다. 꽃을 두고 주홍이니 빨갛다느니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색깔이 천박하지 않은 데다 꽃잎 표면에서 광채를 바라지 않아 덥시 포근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악기와 비교하라면 화려한 바이올린 음색과 구수한 첼로의 저음에 가려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올라의 음색일 것이다. 바이올린과 첼로의 틈에서 한없이 포근한 음색을 지닌 비올라는 그 점에서 중간이 아닌 중재의 존재라 할 수 있다. 범부채의 꽃에서 가끔 나는 또 하나의 악기를 떠올리곤 했다. 그 악기의 형태가 아닌 비올라처럼 음색이니 코넷이다. 이도 트럼펫의 화려한 금속 소리를 지닌 것도 아니고 색소폰처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나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될 악기다.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악기다. 나그네 길에서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때가 서산마루의 시뻘건 해가 모습을 감추는 전후다. 그때 만약 나의 나그네 걸음이 한적한 시골길 위에 있고 띄엄띄엄 보이는 촌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궁전을 세우고 음악을 고를 테고 그 음악을 만들어 호주넉 1시간대의 길에서 듣는 코넷의 아련한 소리는 한없이 나그네 내 마음을 달래고 한편으로 에이게 할 것이다. 다투어 꽃이 피고 핀 꽃이 질 때도 범부채는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었다. 꽃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베베 꼬아 자신의 몸이 깔끔함을 뽐낸 게 그것이다. 열매를 딸 때도 그건 내게 즐거움을 주었다. 그때는 즐거움뿐 아니라 놀라움을 느끼기도 했다. 어떤 건 벌어진 꼬투리 속에 20개 이상의 씨가 들었고 병약하게 자란 건 달랑 하나 까만 씨를 맺은 것도 있었다. 이 사실에서 내가 놀라움을 느낀 게 아니다. 건강한 몸에서 맺은 한 꼬투리 속에 20형제를 거느린 것이건 하나뿐인 시건 크기가 같다는 게 나로 하여금 놀라움을 느끼게 한 것이다. 이렇듯 싹이 틀 때부터 열매를 딸 때까지 내게 즐거움을 준 범부채의 한 해살이 과정을 낫으로 미리 마감하는 게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거침없이 낫지를 했다. 비에 당해 가장 많은 범부채가 날로 말라가면서 가을 깊숙이 들어간다는 걸 코앞에서 느끼는 게 싫은데다 그 예쁜 꽃잎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던 게 잎이 점점 썩고 말라가는 게 눈에 거슬려서 낯질하고 나니 그간에 받은 즐거움이 커서인지 허전하지도 아쉽지도 서운하지도 않다. 2012년 10월 9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